국회 속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신동진의 국회 속. 오늘 주제는 일법 패키지입니다. 정부 여당이 크게 두 가지의 이른바 일법 패키지에 대한 입법을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 추정제와 그럼에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별도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인데요. 어떠한 법이고 국회에선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고맙습니다. 어제 자리를 해주신 박홍 입법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소위 비임금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세청에 3.3% 귀속납부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869만 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보편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야 될 책무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봅니다. 근로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지위에 상관없이 고용 형태를 초월한 최소한의 노동 기본권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헌법적 권리로 재정식화한다라고 하는 것에 어쨌든 고용 형태, 계약 방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정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라는데 대체로 다 의견이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의 실효성을 좀 만들어내는 일.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일하는 사람의 정의가 되어야 되지 않냐. 사회보험은 국가가 적용하도록 한다. 이게 가장 시급하고 이 과태료 500만 원, 속되게 얘기해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껌값입니다. 과태료의 이 액수를 상향해야 되고요. 형사처벌 조항을 포함해야 기본법으로서의 강제력과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권리방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표한 두 가지의 일법 패키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고 또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해서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분쟁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특히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는 노동자 스스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이제는 사용자가 반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계나 자영업계에선 근로자성 인정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비용 증가로 오히려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노동계 또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여당의 이 같은 입법 추진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870만 명을 분쟁이 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특정 책임을 사용자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시장을 분쟁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분쟁 급증, 비용 급증, 채용 축소. 결국 피해는 보호 대상인 노동자에게 돌아갑니다. 직종별 영향 평가와 고용 위축, 분쟁 폭증 등 부작용을 사회적 기구에서 검증하십시오. 입법까지 남은 기간 동안 노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빈틈을 메우고 법 시행 후 고용에 부정적인 여파가 미치지 않도록 경제계를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언적 규정이 많은 기본법의 한계를 보완할 후속 입법과 정책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국회 속이었습니다.